9일까지 집회 금지 및 시설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공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확진자는 계속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전남은 현재 확진자가 1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당국의 정책 목표는 전국 확산을 막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전남의 대책을 중심으로 대담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필수 전라남도 의사회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전남 지역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전국적으로 특히 대구 경북의 경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지사님, 지금 나오셨는데 전남의 확진자는 현재까지는 몇 명입니까? 예, 현재까지 확진자는 1명으로 네. 돼 있고 그 1명의 확진자도 지난 2월 6일 날 확진됐다가 네. 2월 17일 날 완치돼서 퇴원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환자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매일매일 사실은 지뢰밭처럼 계속해서 의심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도 한 사람이 상기도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오고 하기도 검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한 재검을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경우가 지난번 장흥에서도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양성, 음성을 오가다가 음성으로 판정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전남의 확진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 이런 이 의문들이 대부분 나왔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에 2명으로 계속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남의 확진자가 1명이냐 2명이냐 가지고 굉장히 항의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민간 검사 기관이 있고 저희 도에 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신속하고 더 정확합니다. 네. 근데 민간 연구기관에서 검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이제 상기도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고 하기도 검사는 검체를 제대로 못해서 검사 결과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단 민간검사기관에서 이런 경우에도 양성으로 정부기관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게 발생이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봤을 때 정확한 검사가 필요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제 음성이 나온 경우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때는 완전 비상이었어요. 네. 저희들은 다 이제 드디어 우리 전라남도에도 또 발생했구나 해서 바짝 긴장했는데 결국 음성으로 판정됐는데요. 나중에 그 정부의 통계가 당초에 1명에서 2명으로 됐다가 네. 저희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1명으로 됐는데 그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우리가 발표를 공식적으로 안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굉장히 왜 2명 됐느냐. 우리 전라남도는 청정 전남인데 많이 그런 문의와 항의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 이제 해프닝도 있었지만 일단 접촉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면 특히 우리 이 전남이 1명의 확진자, 이 22번째 환자로 이렇게 저희가 됐고 지금 이분은 이제 완치가 된 분이시죠. 근데 이 22번째 확진자의 경우 굉장히 발빠른 대처가 있어가지고 접촉자가 단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22번째 환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확진자가 생기면은 네. 질본에서 거기에 따른 여각 조사를 면밀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동 경로를 다 파악한 뒤에 이제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 질본에 지금은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당초에는 한 이틀 정도 걸리다가 요즘에 거의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 소식만 나오면은 즉각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그 관련된 정보를 취합을 하고 우리 도에 관련된 사람이 있을 때는 질본 통보 오기 전에 시군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조사를 먼저 합니다. 선제적으로 네, 하시는 선제적으로.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제 나주에도 그렇게 해서 먼저 발견한 거고 네. 그다음에 광주 신천지 확진자가
한 사람 또 검사해서 양성이 나왔는데 저녁에 네. 검사해서 양성이 나왔는데 낮에는 공항에 간 거예요. 예. 공항에 가서 여러 사람 접촉을 해서 한 30명 정도 접촉자가 있었는데 네. 그 경우 굉장히 불안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다 격리시키고 다 검사를 의뢰했는데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다 음성 판정이 다 나왔습니다. 예. 저희들은 한두 사람 정도는 왜냐하면 양성 판정 받은 그 확진자가 낮 시간에는 같이 공항에 가서 만나서 이렇게 네. 접촉하고 저녁에 확진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참 우리도 운이 좋았다. 또 우리 도민들이 세칙을 위생 수칙을 잘 지켜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2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그 이장의 신고가 네. 주요했다면서요. 그런 게 결국은 이제 바이러스는 네. 선제적으로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네. 먼저 발견하고 접촉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격리시키고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격리시키고 더 이상의 접촉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네. 결국은 막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제 전남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전남은 우리 22개 시군하고 합쳐서 또 우리 의사협회 회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은 의사협회 또 약사회 또 우리 경찰 우리 교육청 다 함께 유관기관 함께 해서 네. 대책회의도 지금 3차례를 했고 함께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민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거 말씀해 주신 거 외에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시책이라든가 정책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우리 재해대책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결성을 해서 이렇게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 의사협회랄지 또 교육청 또 경찰청 이런 대학 관련 유관기관 다 합동으로 대책을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 진료소를 일선 보건소마다 다 설치를 했고요. 예. 그래서 22개 시군에 선별 진료소 보건소 설치를 했고 또 선별 진료소가 이제 민간인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3개인데 더 늘려서 전체적으로 지금 선별 진료소가 65개가 됐어요. 특히 네. 여수 순천 쪽에는 선별 진료소가 부족하다 해서 지금 더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병원의 선별 진료소는 24시간을 운영을 하고 24시간 있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예. 지금 우리 의료진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비상인 곳은 역시 대구 경북입니다. 그 대구 경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구에서는 그 모든 의료인들은 대구로 좀 와달라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 물품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가장 먼저 전남도하고 광주시가 가장 먼저 보냈다고 해가지고 그 대구시장이 이 브리핑을 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런 타지 자체와 협력 어떤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시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물론 저희들 전남도를 가장 안전하게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네. 서로 이제 우리 전국이 일일 생활권 아니에요. 네. 전국이 다 잘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 대구에서 이렇게 대량 발생을 소식을 접하자마자 저희들이 바로 대구 경북에 마스크 4만 장을 보내고 또 우리 건강기능식품 예를 들면은 흑마늘즙이랄지 매실 액기스랄지 또 네.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건강 양파즙이랄지 면역력에 좋은 네, 식품들 면역력 좋은 식품들도 함께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도 저희들이 이제 3만 장 마스크를 보냈는데요. 또 신천지 관련해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또 5만 장을 추가로 이렇게 보내기도 이렇게 하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특히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서로 정보를 빨리 공유해야 되잖아요. 예. 자치단체들끼리 공유해야 그렇습니다. 되고 네. 그런 면에서 광주광역시하고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사협회도 이제 이필수 회장님 나오셨는데 의사협회하고도 수시 네. 소통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대구 쪽에는 우리 공보위를 중심으로 해서 36분이 지금 예. 지원 나갔어요. 거기에 또 12분 또 추가해서 지원을 또 해달라 해서 또 이렇게 나가고 있고
필요한 부분 또 우리 민간 차원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필수 회장님, 지금 그 지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민관 협력,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넓은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지금 의사회에서 판단하셨을 때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엄중하게 보시고 전남도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달 초에 저희가 의학단체가 모여가지고 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이렇게 모이고 또한 공공의료원 원장님들, 민간 병원 원장님들 다 모시고 전남도와 함께 관련 전문가 연석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네. 자리에서 이제 질병 예방 및 또 이게 병원 확산 방지를 위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지금 전남 지역에서는 확진자 한 분이 발생하시는데 다행히 그분이 또 완치가 되셔가지고요. 예. 큰 무리는 없지만 저희가 안심할 단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이게 잠복기이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겠고 네. 또 일단 제일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전라남도 지역에도 신천지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무증상으로 있다가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희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지금 저희 전라남도사의 입장에서는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저는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도 사실 전라남도와 우리 전라남도 의사회가 민관 협력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각 22개 시군 지자체장과 지역 의사회장이 공동으로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지사님께 이렇게 건의를 드렸지만 민관 협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 전라남도 의사회 차원에서도 경상북도 의사회와 대구광역시 의사회로 저도 3천만 원 가량의 그 뭐 물품 같은 걸 제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기왕에 뭐 신천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신천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 신천지 집회 참석한 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대거 늘어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이런 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남도도 지금 신천지 명단을 확보를 했고 추가 명단까지 확보해서 지금 계속 이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집회 참석자들 관리가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당초에 뭐 신천지 쪽에서 명단을 빨리 안 내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신천지 폐쇄 명령도 했고 또 신천지 어떤 집회도 일체 금한다 행정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때 정부에서 다행히 명단을 서로 확보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그 명단에 대해서는 13,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명단이 정확한 명단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일단 그 건너온 명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 동안 다 확인을 거쳐서 전체 이제 64명이 유증상자, 발열이 있거나 어떤 기침이 있거나 그렇게 보고가 돼서 그 사람들은 바로 지금 검사를 시켜놓고 있고요. 일부 지금 나온 것은 전원이 현재까지는 일부긴 하지만 전원이 음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가 파악이 안 된 사람이 한 255명 정도 돼서 그 부분은 이제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소재 파악에 나서기로 이렇게 하고요. 또 오늘은 그 명단이 2차로 2,084명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2,084명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를 곧바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 참석자들 가운데서 이제 유증상자들 가운데 상당히 발병률이 높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구 갔다 온지 안 갔다 온지 이 부분까지도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 대구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묻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신천지 신자들 중에서 어떤 공공시설이랄지 특히 복지시설 이런 데 근무하게 되면은 더 위험성이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특히 복지시설에 근무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지금 이렇게 시설은 폐쇄가 강제적으로 됐는데 다른 종교 단체라든가 이런 집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천지 아닌 다른 종교. 우리 이제 기독교 교회랄지 불교계랄지 이제 이런 4대 종교 지도자 분들께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미 이제 종교 집회를 굉장히 자제해 주시고 또 예배랄지 예불도 규모를 안 하거나 아주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일요일 날도 이제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종교계 지도자분들에 대해서는
꼭 그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만큼은 협조를 해 주셔서 앱이랄지 앱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잘 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전남 지역 사회의 이 대비 상황 이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세요. 전남 지역 사회의 그 코로나19 치료 시설은 충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답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지사님, 코로나19 음압병실이 지금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감염병실 이 환자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보도 이후에 굉장히 이 충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음압병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즉시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치료 시설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음압병실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8개 병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남도에 이제 민간 병실까지 다 합쳐서 또 전남대 하순병원까지 하게 되면 한 30개 정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다 하더라도 집단 감염이 있을 때는 부족하죠.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의 특성상 집단 감염이 있더라도 경증 환자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집단 감염이 있을 때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음압병실에 입원을 시키고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저희들이 감염병 전담병원이라고 해서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그리고 목포시 의료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째로 다 비웠습니다. 비우고 이런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병원에 바로 이렇게 1인 1실로 치료를 원칙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190실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은 더 많이 발생하면 어떨 거냐. 몇백 명 단위가 되면은 결국은 더 광범위한 치료가 시설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군 내 격리가 필요한 시설로 이제 390개 정도 이제 시설을 90실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까지 가게 되면은 앞에 계신 우리 이제 민간 분야 협력이 정말 필요하다. 민간 대형 병원이랄지 민간 병원의 일부 시설을 이렇게 전원을 시켜서 환자들을 전원을 시키고 이제 그런 병원에 코로나 환자를 전담해서 이렇게 입원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병실이 부족해서 지금 집으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객체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이필수 회장님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 지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시설, 전문 치료 시설인 꼭까지는 아니더라도 격리 시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는 지금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굉장히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의료계 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환자가 갑자기 100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의료시설이라든가 전문 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플랜 1, 2, 3를 짜가지고 만약에 제일 처음에 음압병동이 감당하는 범위 거기서 안 됐을 경우에 의료계 전문 병원,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민간 병원에도 미리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짜가지고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는 민간 병원도 과감하게 그러니까 투여를 해야 되고요. 그럴 때 이제 그때는 제 생각에 공공 인력으로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희 전남도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서 같이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치료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비 상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잘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의사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진료를 검사를 받거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 그러는데요. 일단 그 가운데서도 진단 검사 기관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전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검사 기관을 확대하고 검역관을 늘리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셨는데 지금 전남의 진단검사 기관과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확대 방안 특별히 마련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제 선별 진료소는 전체적으로 한 62개소가 아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선별 진료소에서
검찰에서 네. 의뢰하는 지금 그렇습니다. 검사기관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이제 검사 전담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검사가 정확하게 시설이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24시간 풀로 이렇게 하더라도 하루에 뭐 70명, 80명 이런 정도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 검역소도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전남대학교 화순병원도 필요할 때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 등록을 이제 추진을 해서 예. 검사기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검사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민간 검사기관들이 12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의뢰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막상 이제 의뢰해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한 6시간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 민간 검사기관은 아마 검사가 좀 폭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상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효를 이렇게 예. 실효를 맡기고 있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의료기관에 민간 검사기관에서 하더라도 상기도 검사, 하기도 검사가 다르게 나온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검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별진료소에서 일단 판정을 하게 되면 역학조사반이 그거를 일단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환자로 분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당초에는 3명이 있었는데 2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23명이면 충분합니까? 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충분합니다만은 그래서 예비 이제 인력도 저희들이 교육시켜서 12명을 더 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필요할 때는 우리 의사협회랄지 또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의사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필요할 때 민간 병원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이제 격리 병원이 아니라 격리 시설에 의료 시설은 없지요. 격리 시설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연수원 같은 경우도 경증 환자는 우리가 이제 수용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 의사협회하고 서로 상호 협약을 맺어서 필요할 때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진료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을 확보만 하면은 의사분들이 그리 가서 지금 그 사실상 이동 병원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그 계속해서 이제 검사 단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접촉자들이 격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자가격리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과거 이제 그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이 경찰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2주간 격리했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전남에도 이런 시설들 접촉자 격리 시설을 확보해두고 계십니까? 네, 우리 전라남도 도 자체 차원에서 우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30실 정도를 확보를 1인 1실로 30실 정도를 확보해 있고요. 그게 부족하다 할 때는 또 시군에 390실 정도 이렇게 자가 격리 별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 격리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경증 환자를 거기에 격리해서 거기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지금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접촉자 얘기까지 했으니까 일단 코로나19 증상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필수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은 어떻게 발현이 됩니까? 이제 코로나 증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발열입니다. 그래서 발열과 있고 또 기침, 뭐 인후통, 좀 심해지면 호흡곤란이라든가 흉통 같은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무증상, 증상이 없는 시기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 일단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지금 이제 발열을 호소하면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통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뭐 우리 발병 초기에는 우리가 뭐 중국을 다녀왔다든가 뭐 동남아 다녀왔다든가 이런 그 과거력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그분의 증상을 이렇게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자기가 다니시던 동네 병의원에서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을 경우는 바로 선별진료소 가셔가지고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참 잘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조치가
그 역학조사관을 최대 확보를 많이 했었고 그다음 선별진료소 확보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전남도에게 건의하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이번에 원래 대구에서 많이 발생하다 최근에 경북 지역으로 지금 확산돼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게 지금 대구에서 사실 선별진료소가 부족해가지고 제때 검사를 못 받아가지고 집에서 있다 그게 그분들이 경북으로 가셔가지고 2, 3일 있다 확산이 되는 경우가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선별진료소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검사를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조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형의 이 선별진료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그 전남의 선별진료소는 현재 역량으로는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가서 저희 취재기자들도 들려서 보면은 그렇게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이 고생하시지 네. 많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붐벼서 이런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전남이 발생이 적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진료소가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다 공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재 선별진료소 운영상에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입니까, 지사님? 선별진료소가 이제 낮에는 보건소에서 네. 선별진료소를 문을 여니까요. 네. 낮에는 선별진료소 보건소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민간 병원의 경우는 24시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선 인력이 딸리죠. 네. 그다음에 과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분들이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지금 그런 비용 부담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전해주겠다는 말도 없다고 약속이 해요. 없군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들도 적극 건의해서 예. 이렇게 우리 민간 병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별진료소를 이제 일정 부분 저희들 늘렸는데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선별진료소도 선별진료소지만은 이 검사를 또 신속히 해줘야 네.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별진료소에서 많이 검체는 많이 했는데 검사가 빨리 안 이루어지면 또 이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실은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네. 검사를 빨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요즘에 모든 검사 능력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뭐 1만 건 이상을 하루에 심지어 4만 건까지 검사한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놀랐다 그러는데 예. 이렇게 이제 한 지역에 할 때는 그쪽으로 다 몰리잖아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될 때는 그 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이제 많이 발생할 경우 그런 그렇군요. 경우가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이 검사 기관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무안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동부 쪽에 여수, 순천, 광양 동부 쪽에서는 여기 1시간 반 이상을 거쳐서 여기 와서 또 실을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원을 동부 쪽에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못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번에 이제 정부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결국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나와야 되죠. 네. 그럴 때는 강력히 저희들도 요청해서 검사 기간을 늘려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 전남 지역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단계가 이제 심각 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전남 지역에서도 이제 그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폐쇄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당분간 종교 활동도 3월 9일까지는 일단 중단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남 지역의 공공시설 폐쇄 현황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중이 모이는 집회, 다중이 모이는 이런 행사는 다 이렇게 자제하고 금지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이제 학교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휴교를 했으니까 정말 굉장히 특단의 조치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복지시설까지도 이제 사회복지 생활시설, 생활은 해야 되는 노인복지시설처럼 이제 그런 부분은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의 방역 대책을 세우고 출입도 가족 면회까지도 제한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이제 이용 편익 시설들, 사회복지 시설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 노인복지관이랄지 장애인 시설들, 이용 시설들은 전부 다 지금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로당도 휴관을 하고 있고 뭐 도서관, 예. 박물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모든 시설을 휴관하고 있고 네. 또 노인 일자리마저도 지금 이제 중단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네. 좀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대신 노인 일자리 같은 부분은 나중에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비용 드립니다. 지급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동네 전체 어린이집하고 그 지역 아동센터가 3월 8일까지 전면 휴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방금 이제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까지도 지금 휴관을 전면적으로 결정을 해서 휴관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이게 맞벌이 부부들 중에서 맡길 데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 보육 있었잖아요. 공백이 생긴다는 그래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긴급 돌봄 제도로 해서 지금 휴관을 했어도 네. 일부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맡길 수 있는 정도의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복지시설이고 모든 것 다 문 닫았다고 하고 예. 또 급식센터까지도 급식시설까지도 문을 닫았지만은 네. 어르신들 예를 들면은 그 급식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도시락으로 대체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들이 이렇게 단체 공공시설들이 폐쇄돼야 하는 이유, 그 이필수 회장님께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물론 이제 접촉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좀 있으면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가끔 들어옵니다. 어떻습니까? 이 속담이 있죠. 그 소나기 올 때는 피하고 가라고요. 예. 그 순간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시설에는 가능하면 지금 병은 한창 확산기에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 종교시설 같은 거라든가 그리고 다양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좀 자제하는 게 좋고요.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방학이 좀 연장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지난번에 뭐 PC방 같은 데 사진이 나오는데 뭐 청소년들이 마스크 전혀 안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병은 이게 자체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력이 높기 때문에 당분 한 달 정도는 좀 자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 이제 이번에 경북에서도 네. 칠곡 복지센터 복지관 거기서 이를테면 집단 발생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여러 사람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시설에서 한 사람만 감염이 돼도 집단 발병이 되고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네.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특단의 대책으로 이제 휴관을 하도록 했고 또 저희들이 신천지 관련 교인들 중에서도 자원봉사나 또는 이번에도 지금 경북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근무자 중에서 이렇게 네. 확진자가 나와서 결국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단의 주의를 갖고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네.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휴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발병한 본산이고 그래서 이제 다들 수긍을 하고 종교 활동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도 지사께서는 일단 자제 요청을 해놓으신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도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제 행정명령 형태로 이렇게 발동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신천지 교회 예배 금지랄지 그 폐쇄 명령은 행정명령 형태로 했습니다. 됐죠. 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교회 관련 시설들이 총 55개소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찾아보니까 추가로 7군데가 더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행정명령을 한 것은 설령 숨겨져 있는 그 시설이라도 나중에 폐쇄가 안 됐다든지 숨겨놓은 시설이 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명령을 한 것이고 이제 종교 집회 같은 경우도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종교 자유가 있고 또 종교인들이 다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일반 4대 종교에 대해서는 행정명령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이 지역사회 확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구 경북 사례를 보면서 전남 지역민들도 조금 전에 이제 그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뢰밭을 밟는 심정이다라고 이렇게 걸어가는 심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실 정도로 올 수도 당연히
오겠지라는 생각을 더 오히려 많이 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사께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서 지역민들은 어떻게 지금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 건도 안 터지면 좋겠죠. 네. 그렇지만은 한두 건, 두 건 이렇게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막고 접촉자를 잘 격리해서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다음에 집단 감염 사태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죠. 네. 특히 집단 감염 어떤 한 시설 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경북 같은 경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게 대남병원이랄지 복지시설이랄지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태를 막는 데 제일 주력하는데 우리 이제 도민들께서도 결국은 이제 민관 일체가 돼야 되니까 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신고를 이렇게 해서 이제 보건소나 1339에 연락해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받도록 해야 된다 생각하고 위생 수칙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데 결국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특히 손 씻기가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마스크도 중요하지만은 손 씻기를 좀 잘 하시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은 가지 마시고 또 같은 뭐 이렇든 개모임이라도 많이 모이는 것은 저는 삼가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자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이런 때는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게 안 가장 하시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세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물론 전남만의 현상은 아닐 텐데 지금 전남 도백으로서 지금 어떤 대책들을 좀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총괄적으로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정말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신 분들이 가장 네. 어렵죠. 뭐 심지어 음식점도 텅텅 비어 있는 네. 상황이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영안정 자금 500억을 이렇게 지금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빌리려고 해도 보증 한도가 차서 못 빌리거든요. 그래서 7천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보증 한도를 이렇게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은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경을 한다고 네. 하니까 민생 관련 예산도 정부에서 충분히 세우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부분은 이제 지사께서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예산 지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속도와 적절한 타이밍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남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이제 상반기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상반기 예산 집행 60% 관여한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돈을 써서라도 네. 경기가 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사람 모이는 것은 할 수 없다면은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60% 가능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되세요. 이제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쭙고 이제 그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수 회장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민들이 가장 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당부의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현 시점이 가장 그 어떤 시민의식이 아주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철저한 개인위생뿐더러 저는 사실 이걸 주고장하고 싶은 게 전 도민들이 마스크 쓰기 운동을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전 도민의 마스크 쓰기. 그래서 외출 시에는 네. 마스크를 써가지고 예. 나도 보호할 수가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별 네. 진료소에서 조기 발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 발견인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거기에서 우리 젊은 공보의 선생님들과 이제 심할 경우 군의관들까지 파견돼 있는데요. 그 의료인에 대한 보호 장비가 철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의료인들이 사실은 우리 전남 도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 만약에 안에 의료인이 감염되었을 경우는 더 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전파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레벨 T 이상의 방호복이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의료인이 먼저 안전이 확보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제대로 된 우리 환자분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부분 그 보호 장구에 대해서 의료인 보호 장구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대책을 네네. 마련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김용록 지사님, 지금 김용록 지사님은 문재인 정부 농림부 초대 농림축산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AI를 겪으면서 이제 굉장히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하신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 지금 이것의 지역사회 유입 방지, 그다음 지역사회의 치유 대책들 어떻게 지금 총괄적으로 하겠다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결국은 방금 의사협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막아내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막아내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유증상이 있다 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시거나 보건소에 상담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감염을 막는 게 아까 큰 과제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또 우리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 장비도 일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스크 문제도 도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120만 매를 이렇게 배부를 하고 또 버스, 택시 기사님들까지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마스크 문제도 저희 도에서도 더 노력해서 적극 이렇게 노력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힘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19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보건당국의 노력과 함께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입니다. 전남에서도 22번째 확진자가 조기에 발견된 건 역시 시민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대구로 달려가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불편함과 지역경제 위축을 감수하면서 임대료를 내리는 등 고통 분담에 참여하는 분들에게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감보다는 공동체 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확산되는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